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말 그대로 블랙 먼데이였습니다. 긴 휴장을 마치고 열린 중국 증시 때문에 오전 내내 많은 분들 긴장하셨을 텐데요.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공포심이 대단했을 것 같은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배트맨 2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모두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배트맨 2부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2부 함께해 주시는 배트맨 최충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네, 정말 쓴소리, 단소리 아끼지 않는 우리 위원님 오늘도 와주셨는데 오늘도 아주 촌철살인 같은 종목 상담 해주실 준비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약속까지 받았으니까요. 종목 상담 어떻게 접수하는지 알려드려야겠죠. 전화와 문자 회자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입니다. 아무 전화번호나 이제 누르시고 전화 주시면 접수 가능하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위원님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문자도 물론 좋지만요. 전화로 위원님과 주셨을 때 위원님께서 이 매수가, 매도가 이제 정확한 가격 전략 말씀해 주실 수 있으니까 전화로 더 많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또 위원님과 방송이 끝난 뒤에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열어뒀는데요. 센플러스 최충성이라고 검색창에 검색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장, 중 그리고 장이 끝난 뒤에도 시장 이야기 계속해 주시고요. 또 오늘 같은 월요일은 또 위원님께서 이번 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 개론적인 이야기도 해주시니까 지금 바로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꿀팁들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을 한 것처럼 오늘 중국 증시 개장을 앞두고 이제 많은 분들이 긴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개장을 하고 나서는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서 좀 나았던 것 같긴 한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위원님?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악재가 해소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불안했던 그런 것들이 막상 이제 일이 딱 닥치면서 어느 정도 이 시장에 좀 작용을 하면서 좀 마음을 좀 놓이게 되는, 생각보다 뭐 많이 밀리지 않았네라는, 뭐 중국은 8% 이상 마이너스가 나면서 뭐 기존에 근데 굉장히 크게 나타나게 볼 수 있지만 기존에 우리가 이제 증시들이 많이 밀렸던 과정들을 보면은 뭐 오늘 하루 정도 밀린 거는 어느 정도 괜찮다고 보고, 일단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조금 이제 하락 구간을 좀 반등을 주면서 마감을 했던 오늘 장이었습니다. 일단은 수급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반등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 정도로 보실 수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 진짜 반등이냐 아니냐는 향후에 이제 내일이나 모레 정도를 보시고 일단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저점 구간에 반등을 주겠지 하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기존에 3, 4일 정도 낙폭을 줬던 거에 대해서 오늘 하루 반등을 줬다고 그냥 그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기억을 하시고 천천히 내가 들어갈 자리인가 안 가는 자리인가, 그러니까 상승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경계를 하시고 그렇게 좀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장이었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수급을 좀 잘 확인을 하면서 관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도 이 시장을 이끌었던 특징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들은 어떨지 캐스터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연 캐스터.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춘절 연휴를 마치고 돌아온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어서 조류 독감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하이 종합지수가 8% 가까이 급락하면서 5년 만에 첫 대폭락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국내 증시에서는 이런 이슈 때문에 닭고기 생산 판매 업체인 마니커 F&G가 상한가에 도달하기도 했고요. 또 체리브로는 VI 발동 걸리며 13% 이상 상승한 모습 보였습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시장에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까지 또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으로 알아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 0.01% 하락한 2,118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수급에서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또 기관이 오늘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를 해줬고 개인까지 매수에 동참하면서 지수의 낙폭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오늘 0.68% 상승해주면서 646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 수급으로 보시면요. 외국인이 기관과 같이 이렇게 동반 매수를 해줬는데요. 외국인은 이날 IT 업종 위주로 대형주, 반도체 업종 위주로 이제 매수를 해준 상태고요. 기관도 이에 따라서 매수에 동참해주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반등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시장이 코로나 쇼크 때문에 혼조세를 보였지만 글로벌 증시의 하락장 속에서는 나름 선방해준 모습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이슈들 때문에 어떤 종목들이 흔들리고 또 강세를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입니다. 대한항공우가 한진그룹 남매해난 때문에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일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경영권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대한항공과 한진칼 우선주가 동시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조원태 회장이 상임이사 이어갈 수 있느냐 이런 여부를 3월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전문 경영인 제도 도입과 기존 경영 방식에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하면서 경영권 분쟁을 제대로 예고했습니다. 일단 조현아 전 부사장이 사모펀드 KCGI 그리고 반도건설과 함께 손을 맞잡으면서 동맹을 결성했고 이런 부분에서 표 대결을 또 펼치겠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에 따라서 대한항공 우선주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종가 23,4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아모그린텍입니다. 이 회사는 첨단 소재 그리고 부품을 개발하는 회사로 오늘 업계에서 처음으로 이 플렉서블 배터리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플렉서블 배터리는 이렇게 구부러지는 배터리인데요. 지난 3월에 이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나노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전기차나 5G에 활용되는 그런 부품 생산에 주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날 플렉서블 배터리를 미국과 대만에 있는 의료기기 업체에 첫 해외 수출에 성공하면서 오늘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준 건데요. 13.46% 올라서 14,75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부품이 IT 섹터에서 지금 IT 섹터의 소부장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아모그린텍이 앞으로 소재와 부품 업종 쪽에서 조금 밝게 전망이 되는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아시는 한류의 대표 아이돌 방탄소년단 잘 아시죠? 이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기대감에 오늘 DPC라는 종목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DPC는 지금 고압 변성기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 왜 방탄소년단 관련주일까 해서 찾아보니 이 DPC가 스틱 인베스트먼트의 100% 자회사인데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투자를 대량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 빅히트가 지금 상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 SM과 YG 그리고 JYP의 딜을 이뤄서 아주 대형 엔터주로 탄생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 때문에 오늘 24.79% 올라서 종가 7,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이츠스킨이라고 화장품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인데 굉장히 유명한 회사죠. 이츠한돌이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될 위기에 놓이면서 연이은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중국의 제품을 유통하는 비투링크와의 계약 규모가 기존보다 290%나 하락했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한때 달팽이 크림으로 중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이츠한돌이 사드 사태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연이은 타격을 받으면서 앞으로 제도약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지금 2.55% 떨어져서 17,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코오롱 생명과학입니다. 이 회사의 이우석 대표가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의혹 때문에 구속됐다는 소식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걷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대표는 인보사의 핵심 성분이 달라졌지만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를 묵인하고 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더 이제 미국의 자회사인 코오롱 티슈진의 상장 사기 혐의까지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오롱 티슈진은 현재 거래가 정지된 종목입니다. 이 코오롱 그룹이 윗선까지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대되면서 오늘도 1.15% 떨어진 종가 17,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다양한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거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의 휴교를 예상해서 온라인 스터디주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는 포장지 업종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시민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오프라인 거래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이 택배 물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이 포장지 업종을 이끈 종목 첫 번째로는 코스피에 상장된 태림 포장인데요. 골판지 원지 및 상자 제조업체로서 이날 단기, 중기 역배열 구간에서 61선까지 뚫으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3.82% 올라 종가 4,1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스닥에 상장된 대림제시인데요. 장중에 상한가까지 터치했고요. 일단 이 회사 시가총액이 자산 가치에 조금 못 미친다는 소식 때문에 회사의 실적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18% 상승해서 1,835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악재가 파다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에는 1월 수출 증가율 같은 국내 상승 재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장 또 내일장까지 고민 많으실 텐데 오늘은 최충성 위원님과 함께 고민 상담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2월의 첫 거래일부터 정말 다사다난한 하루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조금은 이번 주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어떨까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전화와 문자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023153-2611, 2612번 두 개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 설정하셔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셔야 위원님과 맞춤 전략 짜가실 수 있습니다. 또 방송이 끝난 뒤에도 저는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샘플러스 최충성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위원님, 이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에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 해주시잖아요. 네. 자랑 좀 해주세요. 어떤 이야기 보통 해주세요? 물론 전 들어가 있지만요.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뭐 얘기를 말씀드리고 이제 다른 것보다 뭐 종목을 드리기보다는 지금 뭐 기본적인 그 주식에 관한 그런 내용들 그리고 시황 말씀드리고 그 마음가짐 같은 거를 좀 많이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심리, 주식은 심리이기 때문에 일단 심리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는데 뭐 천천히 그냥 보신다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러한 글들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천천히 오셔서 그냥 편하게 시간 나실 때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지금 그 무료 오픈 채팅방에 같이 몰래 들어가 있는데 이제 위원님께서 특히나 이 주식 심리를 대할 때 이 시장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면 안 되잖아요. 위원님께서 늘 좋은 말씀 해주시고 계시고 시장에 대한 브리핑도 매일매일 해주고 계시니까 들어오셔서 유익한 정보들 같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첫 번째 종목이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문자로 도착했다고 하네요. 제이스택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12,800원에 30% 정도 담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제이스택을 12,800원에 이제 매수를 하셨으면 좀 울고 웃었던 기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매도 타이밍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대응을 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 양봉이 뚫어주는 이 자리에서 아마 매수를 하셨을 텐데 뭐 그 뒤에 이제 매수를 하셨다면 매수 자리는 딱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매수를 하셨다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은 매도를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그 부분이 아쉽고
1차적으로는. 그 매물대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돌파 시도하고 그 두 번째 또 돌파 시도하니까 더 상승을 할 거다라고 보셨겠지만 일단 만약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예상했던 그런 흐름이 아니면 일단은 어느 정도 빠져나오셔야 내 계좌를 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음부터는 좀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고 다만 지금 기존에 이제 많이 하락이 됐었고 뭐 폐렴 관련해서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뭐 이 기업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관망하면서 좀 지켜보시는 게 필요하고 전 저점 근처에 있거든요. 일단 이 구간에서 자리를 잡아가는지 여부, 일단은 횡보를 이어가는지 여부, 일단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내일 흐름 자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옆으로 좀 횡보하는 흐름이 나오면 좋은데 일단 주봉이나 월봉 상황으로 보신다면은 차트를 좀 크게 보시는 것도 있고 차트를 너무 쨍겨 보시면은 흐름이 향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캔들 하나하나는 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까지는 속일 수 없어요. 그 점을 좀 기억을 하시고 대비를 하시면 좋겠고 월봉상 보면은 이제 하단구를 끌어올려주면서 이제 반등을 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쉽죠. 그러니까 이 자리를 이탈하느냐, 이 자리를 지켜주느냐가 중요할 것이고 이 자리를 지켜줄 때까지는 어느 정도 끌고 가보신다면 상승 추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뭐 2만 원, 2만 5천 원까지도 전 고점 자체도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구간이며 일단 OLED 관련해서 이제 사이클이 한번 돌아오는 그 시점입니다. 제가 왜 이 차트를 말씀드리냐면 좀 땡겨서 보시고 월봉 주봉을 보여드리냐면 2016년도, 17년도까지 많이 올라갔다가 17년도부터 18년도까지 쉬었어요. 이게 1년 따라서 사이클이 돌고 돕니다. 뭐 이만큼의 사이클이 돌 때까지 이때는 초기였기 때문에 엄청나게 올라왔지만 뭐 이만큼의 깊이는 아니겠지만 상승을 어느 정도 할 시점이 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일단 이번 연도 천천히 끌고 가시면 아무리 못해도 월봉상 15,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도전 가능한 자리니까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이스텍 같은 경우는 OLED 관련주로 위원님께서 앞으로 좀 사이클이 돌아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주 내내 좀 횡보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 점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번 주 내내 좀 횡보를 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또 궁금하시면 그때 전화와 문자 다시 주시면 상담 다시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 오늘 궁금하세요? 유니테스트 매수가랑 비중은요? 16,100원예.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비중은 20%예. 20% 정도. 유니테스트 예. 이거 오래 갖고 계셨죠, 우리 시청자님? 예, 네, 언제 매수하셨었죠, 그때? 좀 되십니다. 몇 년 되셨어요? 몇 년까지는 안 돼도 예, 몇 달 됐어요. 몇 달 정도? 알겠습니다. 지금 드디어 16,300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위원님께 연결해 예.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몇 달 정도 되셨으면 뭐 10월 달 아니면은 작년 초에 사신 건데 언제쯤 예. 사셨어요? 작년 10월 달쯤. 아, 작년 10월? 예, 여기 딱 고점 찍은 자리에서 사셨네. 예, 네, 일단 매물대 근처에서는 좀 진입하시는 거는 좀 자제하시고. 그래 네. 파가 우야고 거기 궁금해가지고 전화냈어요. 어떤 거요? 오늘 팔락하다가 네. 물어보고 팔랐고요. 일단은 예. 조금 올라갔을 때 한 17,000원짜리에서 한번 파시지 그랬어요. 그렇게 말이지. 조금 아까운데. 예. 일단은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 예. 일단 뭐 기술적인 반등 정도예요. 예, 예. 딱 얘가 뭐 지금 상황에서 너무 하락이 깊어서 반등을 줬다 이런 거보다는 전체적인 그 종목 자체가 다른 차트를 보셔도 거의 다 이렇게 생긴 모습이거든요. 그렇네, 예. 네,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내일이나 내일 모레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네, 16,300원 정도에서 한번 자리를 지켜주려고 뭐 십자선을 만들거나 예. 네, 내일 그 정도 자리가 나오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여기에서 또 횡보를 이어가다가 17,000원짜리 한번 튀어 오를 수 있어요.
예.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17,000원 보고 오늘 팔락하다가 안 팔았거든요. 근데 뭐 17,000원도 조금 17,000원 오겠습니까? 17,000원이요? 예, 오겠어요. 네, 17,000원 정도는 한번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예. 지금 여기 박스권은 어느 정도 아세요? 차트는 보실 수 있으시죠? 예, 네, 여기 박스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그 여기 뚫고 지금 뚫는 시도를 또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아, 예. 그럼 뚫어서 올라오면 바로 17,000원 자리잖아요. 예, 뭐 예. 그게 아니더라도 중기적으로 보면은 2만 원짜리까지도 한번 돌파 시도 할 수 있어요. 더 빠질까봐 갖고 가려고 해도 불안해가지고. 불안하시면 일단 뭐 비중을 조금 줄이셨다가 17,000원. 예, 비중을 좀 17,000원. 줄이셨다가 나중에 예. 떨어지면 다시 사시고 반복하시면 예. 되지. 일단은 예, 뭐 예. 단기적으로 이 자리 못 지켜주고 좀 눌리면 14,500원 정도까지 한번 눌릴 거예요. 아, 일단 파셨다가 그래요? 조금 싸게 한 14,500원 자리까지 오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횡보 이어가잖아요. 옆으로. 예. 이렇게 또 옆으로 기어가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매수해 보세요. 분할 매수 하셔서. 예,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원님께서 가격 전략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님 꼭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도 전화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잘 들리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옵트렌텍요. 옵트론텍 매수가랑 비중은요? 7,206원에 10%입니다. 7,206원에 10%. 이거 얼마 전에 사셨어요? 예, 얼마 전에? 한 두 달 됐나? 2달 전에? 한두 달 됐어요. 알겠습니다. 옵트론텍 살짝 오늘 반등 준 것 같긴 한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2달 전이면 어느 정도 수익을 보셨을 텐데 매도를 예, 못 하셨네요. 조금 더 욕심을 부렸죠, 뭐. 욕심을 부리시면 안 돼요. 예, 네, 너무 욕심 부리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예, 그러니까 비중을 하나도 안 파신 거예요. 예. 일단 올라가면은 뭐 5%든 10%든 만족하고 조금 덜어내는 그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시고 지금 조금 안타까운 게 여기 예. 장기 매물대를 좀 뚫어주는데 예, 밑에 하락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비중을 못 줄이신 게 좀 되게 안타까워요. 예, 여기 보시면은 뭐 차트는 어느 정도 보실 수 있으세요? 예, 네, 이게 심리전인데 여기 보시면 이 두 개 봉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여기 빨간 봉 지지받는 것처럼 하고 예, 파란색을 만들잖아요. 예, 근데 보면은 음봉 자체는 좋은 게 아니죠. 예, 네, 일단 여기가 속임이거든요. 예. 반등을 줄까? 좀 기다려 볼까? 하게 만드는 자리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왔을 때는 예. 그 선조치우 보고 이런 말 있잖아요. 일단 비중을 덜어내셔야 돼. 양봉이 딱 뜨기 전에는. 그리고 일주일 뭐 좀 지켜보신 것 같은데 일단 여기 이탈했으니까 뭐 그건 결과론적인 거 어쩔 수 없고 뭐 일단은 지금 하락이 시작이 되다가 반등이 나왔어요. 예. 이거는 오늘 모든 종목들이 거의 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는 만족할 수 없거든요. 예, 사실. 예. 일단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계속 지지대를 만들던 이 라인이 하락에 대한 모습이 조금은 남아 있어요. 보이시죠? 예, 갭 차이가. 일단 만약에 하락이 되면은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예. 다만 이 구간에 왔을 때 옆으로 이제 횡보를 이어가면 이 구간을 한 번 더 만들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서 천천히 좀 비중이 적으시니까 좀 다행인데 예. 일단 천천히 이 자리에서 뭐 떨어졌다고 실망하시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좀 예, 비중을 좀 담으셔가지고 예. 목표가 1차적으로는 6,500원, 그 다음에 7,000원짜리 잡고 내 매수가에 왔을 때는 다시 이제 수익권으로 좀 돌아오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카메라, 네. 그럼 6,500원 되면 조금 저거 물타기 좀 해도 됩니까? 6,500원 되면? 아니요, 지금 말고. 지금 자리 말고 예. 5,850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6,000원 정도를 기준선으로 잡으시고 예. 여기서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예, 예. 네, 그럼 여기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예. 지지를 해주겠다고 하면은 네. 그럼 6,000원짜리에서 최대한 싸게, 그리고 떨어졌다고 6,000원짜리에 왔으니까 떨어졌어라고 바로 사지 마시고 예. 기다리셨다가 한 일주일, 2주일 지켜보다가 사시면 돼요. 사자마자 예. 바로 올라가진 않거든요. 예, 예. 네, 일단은 지금은 좀 관망하시고 떨어질 자리가 남아 있으나 뭐 이 자리에서 지지되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이제 121선을 끌어올려준 6,500원을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고, 만약에 보이면 얘도 똑같이 횡보를 이어갈 거고, 전략은 똑같아요. 6,000원이냐 6,500원이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일단 좀 유동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옵트론텍 무연님께서 매매 전략 정확히 알려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다음 상담은 한번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이네요. 일진 머티리얼즈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52,000원에 20% 담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진 머티리얼즈 오늘 53,3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위원님, 이게 나쁜 종목이 아니잖아요. 근데 네. 일진 머티리얼즈 52,000원에 매수하셨으면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은 매수를 하셨다면 아마 그저께 정도에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오래 기다리셨거나, 일단 종목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나쁜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자기에게 수익을 주는 게 좋은 종목이죠. 그쵸. 일단 그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고, 상승에서 만약에 들어가셨다면 매수가 조금은 틀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됩니다. 매물대 근처에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일단 저점에서 아마 보시다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 구간에서는 더 올라가겠지라는 그런 가정을 짓지 마시고 어느 정도는 좀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해요. 일단은 지금 자리에서는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렇게 낙폭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상승 중에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눌림목 구간으로 볼 수 있고요. 일단 21선을 지켜주면서 계속 지지를 하고 눌림목을 주고 하기 때문에 일단 21선을 지켜주는지 여부, 일단 이번 주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구간이 좀 심리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한다면 좀 매물이 많이 출회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마음은 아프지만 비중 출소나 손절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일단은 좀 반등을 주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지금 자리에서는 관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그렇게 나쁜 종목이 아니다.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좋은 종목이라는 건 나에게 수익을 갖다 주는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 말씀해 주시면서 일진 머티리얼즈 저점으로 들어가고 싶으셨다면 약간 전략이 틀리지 않았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요. 이번 주 흐름 된다고 꼭 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번 주 관망하고 계시다가 그때 또 횡보하는 흐름 나오면 위원님께 다시 전화와 문자 주시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들리세요? 여보세요?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리세요, 시청자님? 네네. 네. TV 소리는 줄여주시고요. 전화로 저랑만 통화할게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네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대한강 통신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요. 네. 매수가는 3,300원인데 30%. 비중은 30% 정도? 알겠습니다. 대한광통신 너무 많이 떨어져서 걱정돼서 전화 주신 예. 것 같은데 예, 제가 예. 위원님께 연결해 드리고요. 전화로만 저희 연결할게요. 네. 네. 위원님 받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대한강통신을 예. 들어가셨는데 매수를 언제 하셨어요? 매수가 한 2개월 됐는가? 2개월 정도? 예. 일단 이 지지를 하셨다가 일단 매수 자리 자체는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너무 3,300원이면 많이 떨어져. 이게 저거에서 산다고 샀는데 어디에서요? 너무 지금과 또 떨어지니까 많이 누가 사요? 떨어지니까 걱정돼서.
누가 사요? 예? 누가 산다고 사요? 아, 상담이요? 제가 지금 네. 이제 저평가된 거 이제 네. 봐서 이제 골랐거든요. 문제는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게. 많이 올라갔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때 사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일단은 정부도 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일단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승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달리기를 엄청나게 오래 했어요. 마라톤을 했어. 100m 달리기가 아니고 예, 거의 40km를 달렸단 말이에요. 예. 그럼 내가 쉬는 기간이 100m를 뛸 때랑 40km를 달릴 때랑 얼마나 더 쉬어요? 누가 더 많이 쉬어요? 아, 그 어떤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네, 일단은 차트를 보실 때 들어가신 자리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차트를 제가 볼 때는 이게 습관이신 것 같은데 차트를 좀 너무 이렇게 당겨 보셔. 여기만 보신 것 같아. 아, 맞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횡보하네, 괜찮네 이렇게 보셨을 거야.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차트를 당겨 보시면 제가 왜 차트를 자꾸 당겨서 보여드리냐면 예. 얘가 상승을 했다가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저도 예전부터 보고 있었고 상승했다가 계속 하락하잖아요. 예. 얘가 상승이 반등이 나올 기미가 보이세요? 이렇게 보면 그러게요. 그렇죠? 그냥 계속 미끄럼틀처럼 흘러내리는데 예, 반등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차트를 조금 당겨서 보시는 그걸 하시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내가 매수를 하고 들어갔던 뭐 상승을 예상하고 들어가지 당연히. 그러니까 상승을 주지 못하면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시는 게 그 주식 하실 때 그 마음이 되게 편하실 거예요. 일단은 근데 지금 네. 지금 저거 매도하기는 너무 많이 떨어져서. 일단은 조금 많이 떨어졌죠. 놓치긴 했어요. 다만 지금 자리를 지켜주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해요. 여기 자리가 또 이탈되면 이제 또 보이시죠? 2,000원 자리, 이 자리가 보이는데 1,800원, 1,900원 자리가 보이거든요. 이게 점점 여기 계단식으로 올라갔잖아요, 이 구간. 예. 그럼 얘도 계단식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자리는 조금 관망하시고 향후 추이를 조금 봐야 돼요. 그렇게. 다만 떨어질 때 한 번씩 얘가 반등을 이렇게 주긴 해요. 근데 지금 3,300원에서 지금 오늘 장이 2,600 얼마거든요. 네.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게 그냥 어느 정도 오면은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 너무 많이 빠지면. 일단 지금 자리는 관망을 하시고 예. 네. 일단 여기 자리에서 빠진 거는 뭐 얘 종목이 상승을 하고 하락 추세에서 빠진 것도 있지만 중국 폐렴 관련해서 좀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이 종목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차트가 이렇게 거의 다 흐르거든요. 네. 일단 그거를 좀 이해하시되 지금 자리에서는 관망을 하고 한 이번 주 정도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문의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네. 이제 조금 올라가면 그냥 두고 보고 내려가면 옆으로 이렇게 가는지 여기 위에서 윗자리에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예. 왔다 갔다 지렁이처럼. 예. 네, 이 자리를 또 만들어 주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만들면 좀 뭐랄까 집을 지을 때 이거 벽돌 그 집 털을 잡아놓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아. 네, 거기서 이제 쌓느냐 안 쌓느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저기 종목은 그냥 괜찮은 거예요? 종목도 예전엔 솔직히 좋았지만 여기 재무제표를 보시면 영업이익이 나다가 16년도에 뭐 마이너스, 17년도에 좀 18년도 나다가 또 적자로 돌아섰죠. 영업이익이 이제 빨간 거 때문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얘도 나비 효과예요.
재무제표 자체도 나비 효과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점점 이렇게 떨어지니까. 네, 뭐 종목 자체가 뭐 추후에 2번 뭐 적자 난 걸로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조금 이건 지켜봐야겠죠. 다만 단기적으로는 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시청자님 궁금하신 사항 위원님과 다 이제 해결되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횡보하는지 흐름 보고 다시 연락 주세요. 저희 다음 상담 또 전화 연결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들리십니까? 네, 들리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예, 어떤 종목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예, 그 이제 CMG 제약이라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매수가는 3,950원, 좀 3,950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0% 갖고 있습니다. 그럼 한 번에 들어가신 게 아니시네요. 그죠? 예, 조금씩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 좀 4,000원대에서 물렸다가 조금 이렇게 낮춘 게 한 3,950원 정도 된 그러게요. 것 같습니다. 담다 보니까 비중이 벌써 반절인데 저희 예, 위원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뭐 비중이 너무 많이 담지 마시고, 예, 예. 네, 일단 뭐 뭐 내가 상승 추세에서 들어갔던 하락 추세에서 들어갔던 예, 예. 상승에서 들어갔어도 저점이 어느 정도 확인되는지 여부를 지켜보시고 추가 예, 예. 매수는 한 2번 정도만 나눠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아, 예. 그래야 내가 부담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일단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시고 일단 지금 기존에 예, 이제 예. 중국 폐렴이랑 이런 것 때문에 얘도 상승을 참 주려다가 못 준 게 저도 되게 안타깝긴 해요. 제약주 중에서 좀 제일 못 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 아닌데.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일단은 뭐 제약 관련주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추세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거든요. 물론 예. 지금 뭐 백신이나 마스크 이런 것 때문에 좀 많이 밀려 있는 면은 있어요. 다만 전반적인 이제 섹터의 흐름에서 제약 관련주가 뭐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예. 지켜보시되 여기 자리 지금 121선 있죠, 이평선. 예, 이 예. 구간에서 일단 횡보를 해주는지 옆에서 이제 기어갔던 이 구간을 또 만들어서 주는지를 확인하시고 좀 천천히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이 뭐 얼핏 듣기는 전문가님 그 이제 CMG 제약이 제약주 치고는 실적이 굉장히 뭐 좋다기보다는 나쁘지 않다는 소리를 듣고 그냥 이렇게 네. 좀 모아간다 생각하다가 시작한 게 이제 비중이 많아졌는데 네. 실적이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보다는 이슈 같은 게 아마 주로 이제 그렇게 되는가 보죠. 이렇게 보다 그러니까 이슈 예, 네 예, 말씀하세요. 예. 아니 괜찮습니다. 네, 이제 듣겠습니다. 예, 말씀. 네 일단 이슈도 있고요. 예,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업으로서 수익을 내야 되는 거는 돈을 버는 건 당연한 거죠. 예, 그게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에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예. 기업의 실적은 기본으로 깔려야 되고 그 외에 재료나 섹터의 흐름이 중요해요. 아, 예. 주식은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지금은 좀 관망하시고 옆으로 예. 횡보하는지 여부 그리고 기업의 실적이 좋다면 중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괜찮겠죠. 아, 다만 예, 비중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씩 모아가다 보니까 벌써 비중이 50%나 되셔서 걱정이 크셨던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CNG 제약 조금 관망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투자 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같은 시장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많이 무너졌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위원님, 실제로도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큰 시장에서는 지금 던져야 되나요? 매도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문의가 많을 것 같은데 또 거기에 대해서 밀리면 안 된다는 말씀해 주셨었죠. 네. 맞나요, 위원님? 네, 맞습니다. 거기에 또 관련된 오늘 투자 팁들을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네, 천천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네, 일단은 재무제표를 보자.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한 번 또 들으셨다가 또 까먹으셨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영업이익
꼭 확인을 해 주시고요. 이 흐름 자체가 나비 효과입니다. 아까 제가 대한항공통신이나 다른 기업들을 예로 들어 드렸는데 일단 영업이익 자체가 회복이 되고 큰 폭으로 늘어날 기미가 보인다면은 주가도 굉장히 이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셔가지고 좀 보시면 좋겠고 향후에 이런 이익이 좋아지면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는 건 맞는 겁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하락을 할지라도 일단 기업의 이익이 어느 정도 나고 있다면 주가는 그 가치를 찾아간다고 하잖아요.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보율은 영업이익이 잘 나서 돈을 많이 회사가 가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일단 유보율 잘 체크해 주시고 일단 부채 비율도 잘 보셔야 됩니다. 일단 돈이 뭐 없고 내가 갚아야 될 그런 기업에 이건 퍼센트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뭐 100%, 200% 최대 뭐 미국 같은 경우 500%인데 저는 200% 넘어가는 그런 기업들은 잘 매수하지 않거든요. 일단 그러한 기업들의 부채 비율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ROE 그리고 뭐 ROA 정도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저 PBR 정도는 아실 거고 네, 일단은 천천히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주식의 심리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말씀드리는데 주식 뭐 차트를 보는 것도 좋지만 이게 뭐 뭐랄까요 수능 시험이나 이런 뭐 그런 시험들을 보면은 계속 같은 것만 나오면은 이제 응용이 나오죠.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것도 차트도 기본적인 거는 제가 뭐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7가지 정도면 되거든요. 뭐 저는 막 휘황찬란하게 여러 개를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일단 7개만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나중엔 다 응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주식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이게 기본이 안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사실 그 차트를 보는 법이나 이런 심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차트를 못 보더라도 심리를 읽으려고 하시면 주식을 좀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 주식을 할 때 죄송합니다. 네, 주식을 할 때 다른 것보다 심리를 어떻게 하면 좀 잘 읽을 수 있을까? 뭐 나의 심리도 나의 심리지만 사람들의 심리를 어떻게 읽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차트를 켜놓고 저는 이렇게 땡겨다 놓고 계속 심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린 결론들이 많은데 일단 캔들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캔들 하나하나는 다 속일 수 있어요. 거기에 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은 되지만 하나하나는 속일 수 있습니다. 일부러 꺾어내고 그래야 응용이 들어가야 내가 매수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물량을 더 많이 모아서 개인 투자자들을 매수를 못 사게 하고 내가 더 많은 거를 가지고 상승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것들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주식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는 그 심리를 못 읽어서 좀 어렵게 느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제 드린 말씀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투자 상품에 대해서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이제 주식에 국한해서 물론 주식을 하는 것도 좋지만 부동산이나 보험, 채권 뭐 이런 그러니까 돈의 흐름을 이해하자는 뜻에서 이제 투자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가면 지금 부동산으로 가고 있구나 뭐 채권으로 가고 있구나 뭐 펀드로 가고 있거나 파생이나 뭐 이런 것들로 가고 있구나 금이나 뭐 이런 현물 시장으로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하시면 내가 주식에 대해서 단순히 뭐 투자를 해도 되는 시점이겠네 뭐 인버스나 레버리지 이러한 상품들 있잖아요 뭐 이걸로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돈의 흐름을 현금의 흐름을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에 대한 부분은 일단 나는 뭐 투기를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단순히 나는 투자가라고 생각하시는 게 내가 뭐 사람을 대할 때나 뭐 정장을 입고 내가 사람을 만날 때랑 그냥 뭐 티셔츠를 입고 사람을 만날 때랑 뭐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듯이 일단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뭔가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고 말 같은 것도 조심하게 되잖아요. 일단 투자를 하실 때도 단순하게 이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종목에 나는 투자를 하는 뭐 주주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자. 뭐 나는 남들보다 먼저 생각하는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거고, 기존에도 이제 제지 관련주, 뭐 마스크를 말씀드릴 때도 제가 원론으로 계속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투자를 할 때 스타벅스가 올라간다고 스타벅스 주식을 사는 것보다 원론으로 들어가고 기본으로 들어가면 다른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이제 죽어 나갈 때 내 종목은 오히려 상승을 하게 됩니다. 마스크 관련주들 하면서 이 섹터군은 돌고 돌기 때문에 뭐 제지나 그런 택배 관련해서도 이제 제지 관련주를 말씀드렸던 거고, 저는 남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먼저 생각을 그런 것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준비해 왔기 때문에 수익을 낸 거지, 제가 뭐 엄청나게 대단한 그런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님께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진짜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나는 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격언을 모르고 뭐 시세에 뛰어들지 말라, 그런 뭐 한 문장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 HTS 같은 거 킬 때도 뭐 격언 같은 거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걸 가끔씩 챙겨보는데, 일단 그러한 것들을 잘 보면은 오늘 하루 내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거든요. 일단 그런 것들을 잘 보면은 그 사람들이 좀 되게 축약해서 한 문장으로 풀어낸 건데, 그런 것에 대한 뭐 얘가 이런 말을 했네 보다는 이 말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 그 사람들이 이게 경험했던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한 문장으로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차트는 시세의 길잡이이다. 뭐 나는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재료가 나와서 주가가 상승한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10이면 9, 틀린 말입니다. 네, 10의 1 정도가 재료가 나오고 주가가 상승을 하고, 10의 9는 차트는 만들어져 있고 재료가 상승을 하면서 거둘 뿐이에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트가 갑자기 상승을 하고 재료가 상승을 거두지, 그렇게 거꾸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뭐 실적 발표, 가끔 엄청난 실적 발표, 뭐 몇 조의 수주를 했다, 이런 게 아닌 이상 요즘 같은 시장은 뭐 영업 이익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 뭐 수주를 받았다라고 해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몇억, 몇백억 정도로 꿈쩍도 안 하기 때문에 한번 이 말을 잘 이해해 보시고, 차트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는 거는 갈 길이 정해졌다는 겁니다. 다만 내가 거기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거는 내가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시세의 흐름을 잘 읽고 있는지,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는지 망설이는 거기 때문에, 차트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다, 같은 섹터군의 흐름이 좀 보인다, 맞춰졌다 라고 하시면 한 번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고 매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충동매매는 후의 근본이다. 뭐 다 아시겠지만 뭐 지름신이라고 하죠. 상승한다고 막 사지 마시고 그냥 사셨다고 후회 안 한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딱 안 하고 후회하는 경우는 있어도 사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는 많기 때문에 딱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해할 수 없다면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유자금으로 투자하셔야 돼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포커를 할 때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왜 중요하죠? 상대방에게 내 패가 좋든 안 좋든 내가 페이스를 유지하면 내가 패가 설령 안 좋을지라도 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주식에서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세력들보다 돈이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세력들에게 질 수밖에 없는 게임입니다. 사실상.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셔야 돼요. 내가 이 가격대에 나온다고 하면 이 가격대가 아니면 안 팔아.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좀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좀 투자를 하신다면은 네, 좀 주식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오늘도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참고 꼭 부탁드리고요. 배트맨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부도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함께해 주신 우리 최충성 위원님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